자, 고객 장부를 작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테이블이다. 장부를 닫을 겁니다. 객체 창을 닫는 건 여기. 물론 하시다 보면 다른 기능도 있을 겁니다. 닫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장부가 이런 장부만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장부들이 필요한데 가장 결정적인 장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죠? 매출. 즉, 대여 장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여 장부. 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이건 꼭 있어야 되겠죠. 지대 동안. 그러면 비디오를 빌려간다. 그러면 빌려가는 촉촉히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매겨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 형태의 번호 형태를 우리는 일련번호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 종류. 아,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요. 쭉 우리 아는 것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다음에 대여번호. 다음에 자, 이걸 만약에 장부에다가 이 작업을 하라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노트상에 이렇게 진짜 장부를 찍으라 그러면 아마 그 누가 홍길동 무슨 비디오를 AAA라는 비디오를 이렇게 적을 거라고. 그런데 컴퓨터 입자 우리가 그걸 오프라인상에서 장부라는 건 사람의 입장에서 적는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액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문자로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 고객명 대신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가 있죠. 고객 번호라는 데이터. 그다음 비디오 명 대신에 비디오 명을 관리하기 위한 고유 데이터가 있죠. 그게 비디오 번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번호로 대체할 수 있고 고객명을 고객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컴퓨터 어찌됐든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부에 적으면 누가 무엇을 비디오 번호 비디오 명을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문자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숫자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자인 고객명, 비디오 명보다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고유값인 고객 번호, 비디오 번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물론 액세스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그러면 몇 번 고객이 1번 고객 그러면 자 여기다 1년 번호라고 데이터 설정하시면 1년 번호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딱 한 번만 빌려가요? 아니죠. 그럼 큰 개념의 데이터 형식으로 설정을 좀 하셔야겠네요. 숫자. 왜? 고객 번호라는 건 1번 고객인 홍길동은 우리 가게에 수십 번, 수백 번, 일단 두 번, 한 번 이상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번호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좀 큰 개념이 숫자로 하죠. 그다음 그런 의미에서 비디오 번호도 마찬가지. 비디오 명이라고 적지 않고 비디오 번호라고 가지고 오타 조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1년 번호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AA라는 비디오가 딱 한 번밖에는 못 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A 비디오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빌려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똑같은 비디오를 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숫자. 이렇게. 그리고 저장, 컨트롤 이름이 없으니까 임시 이름 정말 뭐 대여라고 하죠. 하긴 기본키 뭔지 몰라서 안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고 그리고 장부에 작업을 잠깐만요 이제 사항별 탭 안에서 보기 모드라는 걸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자 보기 모드 보기 모드 변경한 보기 형식 변경한 홈 탭에도 있습니다. 홈 탭에 보기 목록 단추 누르시면 현재 구조를 만들고 있는 디자인 보기 여기서 홈 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여번호는 1년 번호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고객번호 부분에는 1번 고객이 엔터나 탭 1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엔터 2번 고객이 2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3번 고객이 3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대여번호에는 데이터 입력하지 마세요.
자, 오후가 되니 1번 고객이 와서 2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2번 고객이 와서 3번 비디오를 빌려갔다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닫겠습니다. 장부 특적. 자, 그러면 어, 어, 바꿔보니까 자, 대여 테이블을 다시 열려고 하거든요. 자, 여는 방법은 이 개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열어야 되는데 여는 방법은 탐색창에서 특정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하는 보기 모드고요. 자, 또 닫으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디자인 보기. 이렇게. 그래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디자인 보기나 다른 모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열고 닫는 방법이 이제 닫는 방법이 여기 탭 위에다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저장, 닫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도 있고 구조를 보는 거, 보기 모드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시다가 눈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알아서 쓰시라고 저는 일단 기본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만. 일단 여는 건 무조건 여기서 처리합니다. 이건 데이터 시트 보기, 이건 구조를 보는 디자인 보기. 자, 일단 디자인 보기로 변경하시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열기로 변경하시고.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이블은 컴퓨터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테이블이 되게 불편한 테이블입니다. 왜냐고요? 1번 고객이 누구죠? 네? 비디오 번호 1번이 뭐죠? 지금이야 몇 개 입력 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지금 기억을 하시니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객이 장사가 잘 돼서 고객이 한 10,000명쯤 되는데 그러면 한 752번 고객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장부 대출해야 되잖아. 비디오 번호도 한 몇 년 작업을 하다 일을 하다 가게가 운영하다 보니까 비디오도 납품받은 비디오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523번째 납품받은 비디오는 몇 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되게 불편한 거라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그 비용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이건 아니고. 자,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그러면 이게 편한 테이블이 되려면 저기에 뭐가 있으면 되죠? 고객 번호 옆에 고객명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1 옆에 홍길동이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번호 옆에 비디오명 1번 옆에 AAA 이렇게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요. 그럼 되게 보기 편한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 되게 불편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잠깐 5분 정도만 옆으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여러분들 그 학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 궁금증이 되요 혹시 학번, 뭐 학교에서 만들었으니까 학교에서 그 뭐, 저기 써라고 쓰고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럼 내가 바꿔 씁니다.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 비밀번호, 개인정보 수정하려니까 내 개인정보가 다 적혀져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나는 이 학교와 인연 맺는 게 입학식 때 말고는 인연 맺은 적이 없는데, 내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인연을 정말 학교 입학할 때 인연을 맺었어요. 여기 지금 다녔던 학교가, 다니고 계신 학교가. 입학할 때 처음 갔어요. 아니죠. 원서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일단. 자, 창구에 여러분들 원서를 접수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뒤에 알바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여러분 개인 신상 정보를 다, 아까처럼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다 기록을 하고, 개인 정보. 그러면 뭡니까? 수험생이라는 테이블 이름을 달겠죠. 예를 들면, 개인 정보 달아. 그러면 성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 불합격 판정이 나겠죠. 그러면 합격자,
그 필드에다가 합격 여부, 합격자, 뭐 불합격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 그러면 합격자만 따로 뽑아가지고 뭡니까? 뽑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신입생이 되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등록하기가 아닌 등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 합격자를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그냥 갑시다. 그러면 합격자만 딱 뽑아서 하면 그게 신입생이죠. 그럼 신입생이 기분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것만 뽑아낸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신입생 테이블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거기다가 이제 학번만 부여하면 되잖아요. 입학하는 날. 고유 학번들, 뭐, 그 전부터 이제 작업이 되어져 있긴 하겠지만. 이해되세요? 여러분 학번에 있는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건 이미 입학 원서를 접수할 때,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불합격한 학교에 내 개인정보 남아있냐고요? 아니요. 일정 기간이 되면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입학 원서 어딘가에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모르겠지만 동의서라는 게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뭐 도장을 찍든지. 그래서 여러분 개인정보 거기에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이블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돈과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테이블을 만드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고객명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다음에 비디오명이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객명과 비디오명은 고객 테이블에 가면 고객명이 있지 않아요? 비디오 테이블에 가면 비디오명이 있지 않아요? 굳이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화면상에서 액세스에게 물어봅니다. 고객번호 1번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액세스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홍길동? 아니요, 대답을 못합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데이터 덩어리를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서로 테이블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방금처럼 고객번호 1번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액세스가 홍길동이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 연결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이름 붙이냐면 관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 테이블들끼리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지금 연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시험을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중요도가 그냥 점수가 100점이 똑같아 버리고 일괄적이다 보니까 그냥 n분의 1인데요. 사실은 이게 별 표시 한 5개쯤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래는. 근데 시험에서 관계가 나오는데 되게 쉽습니다. 자, 두 테이블 간에 연관성 있는 필드를 연결하는 기능을 관계라 그럽니다. 그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열려있는 테이블들은 다 닫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히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관계 설정, 테이블끼리 연결해야 된다. 그래야 대답을 해준다. 1번 고객이 누구냐고.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그룹에 관계 창을 여시고. 테이블 표시. 자, 방금 1번 고객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게 고객 테이블이죠. 고객 테이블 이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추가. 그 다음 그 대답을 누가 했죠? 비디오가 있겠죠. 비디오 테이블 이름 선택 추가. 그 다음에 아마 비디오 번호 1번이 무엇입니까? 라고 비디오 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대여 테이블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닫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테이블 표시 필요하다면. 그리고 뭐 추가로 많이 들어가거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뭐 3개 이상,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조절하는 방법은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대여 테이블에서 자 이동시키는 건 테이블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방금 고객 번호 1번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이 녀석이 해줘야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테이블 간에 연관성 있는 필드니까 연관성 있는 필드는 고객번호까지는 아마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연관성 있는 필드를 연결시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이냐. 자, 연결하려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이 일단 다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이 열려져 있으면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테이블이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연관성 있는 필드를 두고 누가 원본인지 누가 그 원본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고객번호가 있습니다. 누가 원본이죠? 그리고 그 원본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는 부분은 누구죠? 보이세요? 원본이 어딘지 보이시냐고요? 이쪽이 원본 맞죠? 고객이 있어야 빌려간 고객의 명단을 적을 거 아니에요. 뭐 1번이 여러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와도 돼. 상관없잖아요. 이게 111 적히고 여기는 1 한 번만 적힐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면 원본이고 여기가 그 원본을 바탕으로 기록에 남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록에 남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본에 해당되는 필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 키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어렵습니다. 원본에 해당되는 필드를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키입니다라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기본 키이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기본 키라는 용어를 앞 시간에 몇 번 보셨죠? 기본 키라는 용어를 처음 씁니까? 그랬나요? 용어를 처음 보셨나요, 지금? 아니죠. 앞에서 기본 키라고 3번 나왔다니까요. 기본 키를 만드시겠습니까? 몰라서 못 만들었습니까? 해서 아니요를 3번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에 집중하세요. 응? 기본 키라는 용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 기본 키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요? 원본에 해당되는 필드를 기본 키라고 한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어. 아까 우리 그 기본 키 이야기가 아까 어디서 나오냐면 테이블 디자인 할 때 나왔던 이야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기본 키 설정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냐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고객 테이블 찾아서 탐색장에 찾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구조를 바꾸는 디자인 보기로 변경하시고 필드 선택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이렇게 선택하시는 이거 엑셀로 따지면 선택키라고 하는 포인트죠. 고객 번호 필드가 원본에 해당되는 필드가 있죠. 이걸 기본키라고 한다. 그럼 이게 기본키라는 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엑세스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도구 디자인을 해보시면 도구 그룹에 기본키 설정. 그러면 키가 이렇게 다닙니다. 머리글 부분에 키가 이렇게. 다시 누르면 해제. 자, 키 설정. 그리고 관계 설정하실 때 이건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은 닫혀져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 그러면 구조가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었죠. 당연히 저장을 하셔야겠죠. 예. 자, 그러면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냐고. 자, 이렇게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이 있는 필드가 이제 뭐 기본 키라고 그랬고요. 요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표현하고 해요. 요건 이제 그러면 저 원본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는 필드의 이름을 공식 명칭이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이 외래키를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을 참조라는 용어도 아시죠? 참조라는 용어는 저한테서 몇 번 들어보셨죠?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0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참조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수업시에 쓰는 용어는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더라도 세일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원본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여기가 1112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관계 설정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본 데이터 부분을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조해서 기록을 남기는 이 부분을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생겨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이 부모 등에 엎였을 겁니까? 부모가 자식 등에 엎였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식이 부모 등에 엎였을 거죠. 그럼 뒤 후자는 성립 안 돼요. 성립되죠. 표현이 좀 이상해서 모르겠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면 뭡니까? 키워야죠. 여러분들이 모셔야죠.
그러니까 양쪽 다 먹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 필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식이 부모 등에 엎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화면에서 잠깐 수도 관계 편집 화면에서 잠깐 대기 자식이 부모 등에 엎힌다라고 해도 부모가 자식 등에 엎힌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네? 됐습니까? 관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자식이 부모 등에 엎혀서 크죠.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고객 테이블에 고객번호, 대여 테이블에 고객번호 뭐 이렇게 연관성 있는 거고 밑에 보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는 건 어, 우리 혹시 쇼핑몰 사이트에 사이트 가입을 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죠. 쇼핑몰 사이트에 물건 구입을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죠. 아닙니다. 비회원으로도 물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렇게 그런 비회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이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코로나 시절에 생겨난 것 같은데요. 그 무렵에. 불과 1, 2년 정도, 몇 년 안 됩니다, 이게. 비회원 물건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불과 아직까지 꼭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더라도 물건 구입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어쨌든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가게에 회원 등록, 저 옵션이 있죠. 무결성이라는 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빌려갈 수 없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기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먼저 시키는 겁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걸 뭐라 그러냐면, 저 옵션을 부모 없는 자식은 생겨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무결성, 참조 무결성. 네?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그러니까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한자 표현이죠. 자,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는. 자, 우리 가게가 그 비디오 가게가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고객 번호를 앞에서 1, 2, 3, 4 번호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규칙성도 없고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4번이라든지 학번처럼 그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고유 번호를 할당하고 싶다는 거죠. A001, A002, A00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원본인 여기를 많이 바꿨다면 여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는 연결되어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내가 A00을 바꾸면 1이 A001로 다 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필드 모두 삭제는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업데이트는 우리 가게에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부모가 동시에 가서 뚜껑이 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파버렸습니다. 김씨에서 이씨로. 그러면 자기만 성이 김씨에서 이씨로 바뀌어요. 아니죠. 그 위에 자기 자식과 그 손들의 성이 이로 다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다음,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옵션은 체크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가게에 고객이 탈퇴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탈퇴를 하면 여기 있는 대여한 정보는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의 생각,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당연히 내가 탈퇴를 했으면 내 모든 기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체크되어 있으면, 저게 체크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잠깐 한 1분만 옆으로 잠깐 했다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에서 탈퇴해 보신 적 있어요? 네이버에서 탈퇴를 하시면 네이버에 모든 내가 관련되어 있던 카페 활동, 메일,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파일을 올려놓은 뭐 클라우드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 다 어떻게 되죠? 다 없어져야 되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건 아세요?
카드에서의 카드 해지하잖아요. 어떤 카드 써도 카드 해지하잖아요. 카드 이제 유효기간이 아니라 해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개인정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카드 해지하고 개인정보 해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카드 해지하고 카드를 쓰자고 그 정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카드에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걸 없애달라고 다시 서류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때 이 옵션을 체크하냐 체크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고객이 탈퇴하려면 과거 흔적을 다 없애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한 개의 레코드에, 즉 1이라는 고객 번호 한 명이 여러 개의 비디오를 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거 무슨 표시죠, 이거? 저거 무한대라고 하는 표시죠. 여러 번, 두 번 이상, 한 번 이상 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저걸 어떻게 하냐면 1대 다라고 했습니다. 1대 M, 1대 멀티라고 있기도 하고. 아, 잠깐만요. 방금 제가 우리 가게 고객의 빌려간 이력을 제가 지운다고 그랬잖아요. 옵션 체크. 근데 솔직히 제가 저걸 만들면 저 나중에 그거 안 지우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 받거든요. 근데 저는 만일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 남겨놓을 겁니다. 왜냐고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데이터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해킹이라는 게 왜 벌어지는데요? 개인정보 훔치러 오는 건데. 그리고 개인정보가 도난 해킹을 당하고 하니까 뭐가 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나한테 계속 스팸 메일이 오고 스팸 문자가 오네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킹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잘 하시고요. 해킹 안 하요. 그리고 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관계가 생성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저장.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질문을 던지면 고객 번호 1번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줍니다. 액세스가 홍길동이라고. 비디오 번호 1번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AAA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됐습니까? 역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군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관계창을 닫으시고, 만들기.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방금 이거 설명됐죠? 응? 이거 왜? 돼요. 자, 여기 옆에 뭐? 이제 관계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고객 번호 옆에 고객명, 비디오 번호 옆에 비디오명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대여 테이프는 닫을게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걸 우리는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어려운 양입니다. 여기도 한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한다.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처리할게요. 쿼리. 우리 수업 시간에 하셨던 엑셀 시간에 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그 방식은 쿼리 마법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쿼리 마법사라는 방식. 자, 지금은 쿼리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할게요. 클릭. 하시면, 자, 테이블이 몇 개 필요하냐면 고객 테이블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 추가 아니면 테이블 이름을 더블 클릭, 대여 테이블 더블 클릭. 그러면 요 전체를 쿼리 개체 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체를 개체 창, 쿼리 개체. 그다음 또 반이 또 나눠져 있는데 위쪽을 방금 보셨던 창이죠. 관계 창이라고 그러고 밑을 디자인 눈금 창이라고 그런다. 디자인 눈금 창. 그래서 흰색 사각형 하나하나를 눈금이라고 그런다. 눈금.
필드, 그리고 이 눈금의 가로 방향을 필드행, 테이블행, 정렬행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방금 5개의 필드가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면 대여 번호는 여기 있으니까 자, 처리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필드명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져놓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처럼. 클릭 드래그. 눈금에다 이렇게 드래그. 자, 그 옆에 고객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뭐 여기 건 둘 중에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블 클릭. 그다음에 그 옆에 고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럼 고객명 이렇게 클릭 드래그. 비디오 번호도 어느 쪽에서든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그 옆에 비디오 명이 있었으면 좋겠죠. 더블 클릭 방식 쓸까요? 똑같은 방식으로서. 됐습니까? 그러면 5개의 필드가 조합이 된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하여 새로운 테이블을 작성하는 기능을 쿼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쿼리 도구 디자인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보이면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장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쿼리의 이름, 개체의 이름, 대여 현황 하면 이렇게 대여 현황이랑 쿼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닫을게요. 닫겠습니다. 닫겠습니다. 닫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 녀석이 사라집니다. 저건 진짜 테이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했기 때문에 진짜 테이블이라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면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이콘을 보면 다르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2개 보이죠? 2개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죠. 네? 아이콘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컬이라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하시면 데이터 보고 시트 보기로 했잖아요. 테이블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뭉쳐집니다. 다시 조합이 됐다가 닫으면 사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결과를 보는 상태는 그냥 더블 클릭 동작을 쓰셔도 됩니다. 따닥. 이렇게. 그러면 사라졌던 게 다시 또 뭉쳐져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에 따라 뭉쳐져서 화면에 데이터가 보였다가 닫으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눈에 보인다는 건 테이블 구조를 보는 거죠. 자,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 요런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또 뭘 만들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 폼의 사용자, 자,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실 때 입력란이라든지 목록 단추가 있었잖아요. 그런 녀석들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뭡니까? 화면과 창과 테이블이 연결되어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폼 디자인, 폼 디자인. 아, 잠깐만요. 닫을게요. 닫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건 이제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폼 마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폼 마법사. 클릭. 자,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열기. 자, 그러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폼과 연결시키겠다는 게 그래서 어떤 필드를, 자, 예를 들어 고객 필드라면 어떤 필드를 연결시킬 것이냐. 자, 이런 아이콘도 엑셀 쿼리 마법사 할 때 보신 것 같은데. 뭐 이동, 빼는 거. 뭐 아니면 해당 필드명을 더블 클릭. 자, 다음. 아,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모두 다 이동하시고요. 다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냐. 뭐, 요게 실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옅은 테두리가 있는 요 부분이 실제 데이터가 나타나는 부분, 앞에는 제목 같은 게 달려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라벨, 레이블, 아까 우리 엑셀 사용자 정의하면 사용자 정의 폼 할 때 나왔던 그런 거죠. 그 열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제목을 달고, 정보를 보거나 입력하겠다. 마침 하면 이렇게. 요 밑에 보시면
레코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 단추들을 레코드 탐색 단추라고 그럽니다. 다음. 이전, 맨 마지막, 맨 처음, 뭐, 이렇게. 뭐, 기호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 레코드, 작성,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 쓴다라는 거죠. 자,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폼 아이콘. 자, 닫을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저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보고서 형태, 양식을 만든다라는 개념. 그것도 엑셀에서 관리하는 개체 중에 하나고요. 자, 이것도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게요. 보고서 마법사. 자, 물론 이제 어떤 데이터 찢겨져 나와야 되니까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쿼리도 이용 가능하고, AS랑 모든 필드를 다 사용하겠다. 화면에 이렇게 다 나타내겠다. 그리고 다음,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은. 다음, 그룹 수준. 이것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음. 그래서 어쨌든 저런 걸 가지고 이쁘게 만들 수 있고, 오름차순도 좀 정렬도 있네요. 일단 다음. 기본값 쓸게요, 그냥. 모양새, 그 다음에 출력하는 형태이다 보니 뭐 용기 방향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제목을 달 거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마침 하시면, 이렇게. 나는 이런 양식을 만들겠다. 전체 리스트를 뽑아내는. 뭐. 그리고, 자, 이게 우리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상에서 쓰는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출력하겠다. 딱 하면 구조가 바뀌는 뭐 디자인 보기 상태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닫을게요. 그래서 초록 색깔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즉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동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기본 개념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컴퓨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 학기 수업이라고 최소 한 학기 수업이라고 그런 걸 우리는 뭐 몇 시간 만에 울렁뚱땅 이렇게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엑셀을 잘 하셨다 그러면 방법론에서 우리가 좀 숙달이 덜 된 거지 개념적인 이야기들은 엑셀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과 조합 같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저한테 설명 들으시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내용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직접 꼭 이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읽어보시면서 꼭 하세요. 하시면 그게 시험 준비 끝입니다. 다른 시간 투자하실 기출문제 크게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제가 보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뭐 시험에 나왔던 거 다 100이라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는 100이라고 했을 때 교재는 뭐 90, 한 5 정도밖에 없지만 뭐그 정도면 충분히 학교에서 지장 없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고 확인만 하세요. 하시면 시험 주면 그걸 끝이고요. 엑셀처럼 함수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뭐 엑세스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 전달을 해드렸으니 요걸 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